Engelsen willen oorlog met ons voeren omdat wij Nederlanders zijn. Vrije Nederlanders. 때는 네덜란드의 황금기라 불리던 17세기 중반, 상인의 나라라 불리며 국가와 백성 모두 주머니를 두둑히 채웠고 Dat sommige afgevaardigden nauwelijks meer in de bankjes passen. 네덜란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 군주제인 주변 국가와 달리 네덜란드는 자유가 있는 공화정을 택했죠. Geen enkele leider belangrijker is dan het land zelf. De Engelsen gunnen ons die vrijheid niet. 물론 이 과정에서 군주제를 유지하려는 왕당파와 공화정을 지지하는 공화파의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가원서 빌럼 2세가 후계자 빌럼 3세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사망하면서 분열은 더 심해졌죠. 결국 공화파가 권력 다툼에서 이기게 되고 1653년 요한 드비트가 수상자리에 임명됩니다. Heer Johan de Wit. 수상자리에 임명된 요한 드비트는 단 1년 만에 검증 무대에 서게 됩니다. 1654년 네덜란드의 무역 패권을 견제하고자 했던 잉글랜드가 제1차 영란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하고 3000 mannen dood en 2000 gevangen door de Engelsen. 잉글랜드의 항해 조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국가운수제가 폐지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공화파의 힘이 강화되죠. 요한은 이번 패배를 교훈삼아 해군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는 훗날 네덜란드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미힐트 로이테르를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죠. Het gaat om het landsbelang. 그리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다음 전쟁을 대비합니다. Strakke organisatie, dat is de sleutel. (1665년) 예상대로 잉글랜드는 제2차 영란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1차 때와 달리 미힐 제독을 앞세운 네덜란드는 밀리지 않았죠. 1667년 6월 1일 4일 전투에서 네덜란드는 잉글랜드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6월 9일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된 매드웨이 기습을 성공시키게 되죠. 이 작전은 네덜란드 해군이 잉글랜드 앞마당까지 몰래 침투해서 당시 왕이었던 찰스 2세를 상징하는 로얄 찰스호를 포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덜란드는 제2차 영란전쟁에서 승리하며 잉글랜드와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요한은 이후에도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하며 네덜란드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요한과 공화파는 국민적 사랑을 받게 되고 네덜란드는 부국강병을 누리게 되죠. 이와 더불어 왕당파와 조용히 살고 있던 빌럼 3세의 권력은 당연히 더욱 약화됩니다. Ik zit werkeloos thuis. Waarom neemt niemand de prins van Oranje serieus? 하지만 왕당파의 반격의 때가 다가오게 되죠. Enige die ons kan redden is de prins. 1672년 네덜란드가 꼴사나왔던 영국 찰스 2세와 프랑스 루이 14세는 동맹을 맺고 제3차 영란전쟁을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의 네덜란드 군대는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정치적 이유로 지상군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De landmacht zit vol met vriendjes van Oranje. Hoeveel extra bataljons wil jij de prins cadeau? 요한의 형 코넬리스가 여러 번 경고했지만 요한은 형의 조언을 묵살했습니다. 바다에선 미일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연합 함대를 막아냈지만 육지는 초토화되며 네덜란드는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이때가 바로 네덜란드의 재앙의 해라고 불립니다. 요한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죠. Dat ons leger nooit zou mogen laten verzwakken. 네덜란드는 연이은 패배를 맛보게 되고 요한 역시 민심을 크게 잃게 됩니다. De raadspensionaris moet zijn ontslag aanbieden. 네덜란드와 요한의 위기는 곧 왕당파에게 기회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왕당파는 빌럼 3세를 다시 국가원수로 세우기 위해서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성난 군중들에게 이런 찌라시를 뿌리죠. 제3차 영란전쟁이 발발한 건 드비트 형제가 잉글랜드를 도발해서다. 그들은 프랑스에게 영주 자리를 받기로 했다. 요한의 형 코넬리스가 빌럼 3세를 암살하려 한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이 소문들을 쉽게 믿게 되죠. 그렇게 요한은 백성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으며 1672년 8월 수상직에서 사임합니다. 왕당파는 곧장 코넬리스를 암살 혐의로 기소합니다. 코넬리스는 바로 체포되며 고문을 당하게 되죠. 요한은 형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위해 법정에 찾았지만 이내 성난 군중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영화 제독 미힐트 로이테르에선 이 상황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왕당파 쪽 사람이 군중들을 드비트 형제가 있는 곳으로 밀어넣어버리죠.
그렇게 드비트 형제는 길거리로 끌려 나오게 되고 성난 군중들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네덜란드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두 형제는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든든한 후원자 요한을 떠나보낸 미일도 치욕스러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일은 제3차 영란전쟁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연합 함대를 물리치며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빌럼 3세는 이런 미일을 시기하게 되죠. Ze willen de Ruiter als hun leider. 빌럼 3세는 스페인을 도와주려며 미일을 지중해로 보내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상 이 명령은 사실상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미일과 그의 아내 역시 빌럼 3세의 의중을 간파했지만 Het veel te succesvol voor ze. Zie je niet wat ze doen? 미일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며 지중해로 향하죠. 결국 미일은 전투 중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드비트 형제와 미힐 제독, 그들은 조국의 태평성대를 이끌어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